컷해. 내가 끝까지 지킨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북한의 가장 따뜻한 안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의 평양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새벽 3시 도시 대부분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어느 한 구역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다. 북쪽 외곽의 특수보호구역, 민간인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그 공간.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자동 경계 장치가 24시간 작동하는 그곳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외투깃을 여미고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혜. 세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보호받으며 살아온 평양 고위층에 숨겨진 가족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윤혜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다. 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폭도를 일상처럼 지나며 살아왔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것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밖으로 나갈 자유도 자기 생각을 말할 공간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지켜온 경호원들과 하녀들조차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역할이었고 그녀는 늘 말하지 말 것, 움직이지 말 것, 보이지 말 것이라는 규율 아래 살아야 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곁을 지키던 경호원 강도현이었다. 도현은 다른 경호원들과 달리 윤혜에게 인간적인 시선을 보냈다. 명령만 따르는 무표정한 경호원이 아니라 때로는 그녀의 작은 한숨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날 윤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혜는 우연히 한 비밀 문서를 보게 된다. 그녀의 신변이 곧 정리될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존재가 체제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 순간 윤혜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지금까지의 억압적인 삶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랐다. 윤혜는 결심했다. 탈출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윤혜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도현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시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윤혜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디든 살아갈 수 있는 곳까지. 그날 이후 둘은 조용히 움직였다. 감시 사각지대, 야간 근무 교대 시간, 비상용 헬기 위치 도현은 경호원으로서 누구보다 이 시설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준비는 완벽했다. 단 한 가지 변수만 제외하고 바로 그들이 도망친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평양 전체가 그들을 추적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행의 밤이 찾아왔다. 강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쏟아지던 새벽 두 사람은 조용히 지상 통로를 지나 헬기장으로 향했다. 숨을 죽이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윤혜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무엇보다 도현이 그녀의 손목을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헬기장에 도착하자 도현은 빠르게 엔진을 가동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눈이 거칠게 뿌려졌다. 그리고 헬기가 서서히 떠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보안 요원이 헬기장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레버를 당겼다. 잡히면 끝입니다. 매달리세요. 윤혜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붙잡았다. 헬기는 시끄러운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암흑 같은 새벽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아래에서는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 흔들렸고 경고 방송이 울려대며 전체 구역이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윤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있었고 앞으로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헬기는 눈보라를 뚫고 북쪽 하늘 위로 치솟았다. 새벽 어둠은 깊었고 차가운 바람은 헬기 기체를 세차게 때렸다. 윤혜는 안전벨트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골라앉혔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던져진 것처럼 휘청거렸다. 아래쪽으로는 경계등이 연속적으로 깜빡이며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도현은 두 손으로 조종간을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이 고도만 넘으면 바로 국경 라인입니다. 버티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절박함이 더 짙게 묻어났다. 윤혜도 그것을 느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렸다. 평생 단 한 번도 혼자 결정을 내려본 적 없는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감히 모든 걸 던지고 있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짜릿할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헬기 창밖에서 반짝이는 작은 점들이 나타났다. 도연이 이를 보자 낮게 욕을 내뱉었다. 탐지 드론입니다. 속도 올립니다. 기체가 진동하며 흔들렸다. 윤혜의 몸도 덩달아 좌우로 쏠렸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헤드셋 너머로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드론들은 헬기 주변을 맴돌며 레이저 추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신호가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단지 한 번이라도 잡히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만 분명했다. 도연이 계기판을 확인하며 말했다. 엔진 온도 상승, 연료 소모도 예상보다 빠릅니다. 더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 말에 윤혜는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특각에서 바라보던 평양의 하늘은 늘 평화로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거친 바람 속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갑고 낯선 공기, 흔들리는 헬기,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적셨다. 드론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헬기 앞쪽으로 모여들었다. 마치 길을 가로막듯이. 도연이 잽싸게 헬기의 고도를 올리며 크게 소리쳤다. 붙잡혀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윤혜 씨. 그러니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윤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씨가 있으니까 믿어요. 끝까지.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판단만 존재해야 했다. 헬기가 국경선을 넘기 직전 드론이 헬기 쪽으로 급습하듯 접근했다. 경고음이 울렸다. 삐, 삐, 삐. 윤혜가 놀라 몸을 움찔하자 도연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눌러줬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체를 수직에 가깝게 꺾어 올렸다. 눈보라 속에서 번쩍이는 드론의 불빛이 아래로 사라지며 기체는 가까스로 그 추격선을 벗어났다. 육체는 흔들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도연이 계기판을 다시 확인하던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연료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혜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연료가 부족하면 국경을 넘어도 착륙을 보장할 수 없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닌 죽음이었다. 대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죠? 윤혜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다. 도연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기상이 안 좋고 고도를 급하게 바꾸면서 연료 소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습니다. 남쪽 하늘까진 갈 수 있지만 착륙 지점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윤혜는 숨을 들이켰다. 살아남기 위해 떠난 비행이었지만 하늘 위에서 생사가 갈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헬기가 점차 남쪽 방향으로 접어들 때 외부의 풍경이 달라졌다. 얼어붙은 평야와 산맥 사이로 어렴풋이 남쪽의 밤하늘 불빛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처럼 깜빡이는 불빛들. 윤혜는 그 빛을 보자 숨을 삼켰다. 저기 남쪽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려가진 못합니다. 경고음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LOW, FUL 경고가 붉게 전멸했다. 도연이 이를 악물었다. 곧 불시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윤혜는 무의식적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다.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괜찮을까요? 도연은 윤혜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공포와 희망, 절망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헬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진동이 몸을 타고 올라왔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쪽의 산맥이 점점 가까워졌다.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바람은 헬기를 휘청이게 만들었다. 도연이 소리쳤다. 준비하세요. 곧 하강합니다. 충격을 대비하세요. 윤혜는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그 순간 헬기의 경고등이 한 번 더 붉게 깜빡이며 조용한 새벽 하늘을 찢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헬기는 급강하기 시작했다. 헬기는 마치 큰 돌덩이가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듯 급격히 하강했다. 기체 전체가 흔들리며 금속판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윤혜는 몸을 웅크린 채 눈을 질끈 감았다.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잡고 기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팔에 힘을 주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헬기는 눈 덮인 산악지대의 경사면에 불시착했다. 기체는 미끄러지듯 산비탈을 몇 미터나 밀려 내려갔고 나뭇가지가 헬기 측면을 긁어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윤혜는 온몸이 기체 벽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지만 의식은 흐려지지 않았다. 도현은 몸으로 윤혜 쪽을 감싸듯 막아서며 충격을 흡수했다. 기체가 완전히 멈추자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고요가 흘렀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도연이 가장 먼저 몸을 일으켰다. 이마에서는 피가 조금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윤혜에게 손을 뻗었다. 괜찮습니까? 윤혜 씨, 제 목소리 들립니까? 윤혜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도현의 얼굴이 보이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살았어요? 그 말에 도현은 짧게 숨을 내쉬며 웃었다. 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만요. 헬기 엔진은 꺼져 있었고 기체 내부에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연료 냄새가 약하게 풍겼지만 폭발 위험은 크지 않아 보였다. 밖은 미친 듯 눈이 쏟아졌고 산등성이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남쪽인가요? 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헬기 비상 장비에서 소형 위성 위치 기록계를 꺼내 확인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습니다. 남쪽 국경선 넘었습니다. 여기 남한의 산악지대 맞아요. 윤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단지 한 줄기 희망에 지나지 않던 꿈이었던 남쪽 땅을 정말로 밟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눈보라는 계속되고 있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휴대통신 장비는 비상 공간에서 신호가 약했고 구조를 요청하기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쪽에서도 우리 추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도현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윤혜는 그의 시선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헬기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재빠르게 챙겼다. 방한용 담요, 비상식량, 위치 추적 장치, 조난 신호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로의 존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윤혜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목덜미에 담요를 감싸며 도현을 따라 나섰다. 기계가 넘어가며 만들어낸 깊은 흔적이 눈 속에 선명했다. 그 위로 눈이 쏟아져 빠르게 덮어가는 중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목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한참을 내려가던 중 윤혜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도현 씨, 정말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가요? 도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눈송이가 그의 머리 위에 쌓였고 바람에 그의 검은 코트가 흔들렸다. 저는 윤혜 씨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윤혜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뇨. 도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혜 씨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갇혀 사는 게 무슨 삶입니까? 저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윤혜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뜨거운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다.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말. 도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차갑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짙어지고 있었다.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뽀뽀하는 짧은 경고음 같은 소리. 도현은 즉시 몸을 숙이며 윤혜를 끌어당겼다. 소리 들렸습니까? 누군가 접근 중입니다. 윤혜는 겁에 질린 눈으로 도현을 보았다. 북쪽 사람들인가요? 도현은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쪽이라면 이렇게 산 깊숙이 안 들어올 겁니다. 남쪽 구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혜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정말요? 예. 이 신호는 남한 구조대가 비상 상황 감지했을 때 내는 주파수입니다. 그 말에 윤혜는 무릎이 풀릴 것처럼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이 겨우 살아서 도망쳐왔고 이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윤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선명하게 빛났다. 도현 씨, 우리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 드디어 손에 쥔 새로운 삶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보라 너머에서 구조대의 탐색등이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구원의 빛이었다.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던 구조대의 탐색등은 점점 두 사람에게 가까워졌다. 처음엔 단순한 빗줄기일 뿐이었지만 윤혜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셨다. 낯선 땅, 낯선 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환대의 빛이었다.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아온 그녀에게 이 빛은 마치 새로운 생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구조대원들이 다가오자 도연이 먼저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이들은 모두 남쪽 소속의 구조 인력들이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두 사람을 보호막 안으로 안내했다. 방안 장비를 덮어주는 순간 윤혜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또렷하게 맺혔다. 평생 누군가에게 감시받던 삶에서 처음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었다. 구조 차량 안에서 몸을 녹이며 그녀는 헬기 불시착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기적 같은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옆에 있었던 사람, 도현. 그는 여전히 단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윤혜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리자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가만히 시선을 내려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둘만이 알고 있는 길고 험한 여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죽음 속을 헤매며 끝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던 밤하늘, 사라질 듯 흔들리던 희망.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살아서 남한 땅을 밟았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다. 며칠 뒤 남측 보호시설에서 안정된 환경을 제공받으며 두 사람은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회복해갔다. 낯선 음식, 낯선 문화, 낯선 언어까지도 윤혜에게는 모두 새롭고 신기한 세계였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어느 날 조용한 상담실에서 담당 요원은 윤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오랫동안 울렸다. 과거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누군가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누구도 묻지 않았고 그녀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윤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다. 저답게 살고 싶어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부담도 아닌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답을 들은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듯했다. 며칠 후 남한 정부는 두 사람의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새로운 정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남한의 작은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래로는 따뜻한 주황빛 가로등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다. 윤혜는 눈을 감으며 그 모든 소리를 가슴에 새겼다. 도현 씨. 윤혜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도현 씨는 제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바람에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을 보여준 제 첫 번째 희망이에요. 도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지만 분명히 생을 붙잡고 있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칼바람 속이든 햇살 아래든 어디든. 그 말은 약속이자 맹세였다. 죽음의 추락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 절망의 하늘을 뚫고 새로운 땅에 도착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다. 윤혜는 나만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쩌면 그 빛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도현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다. 네. 이제는 당신의 삶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두 사람은 눈보라가 잦아든 언덕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들의 숨결이 천천히 따뜻해지고 두려움이 희미해져 가고 새로운 미래가 잔잔하게 펼쳐졌다. 마침내 윤혜의 길고 어두웠던 여정은 이곳에서 따뜻하게 닻을 내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평생 갈망해온 진짜 삶이 조용히 문을 열기 시작했다. 윤혜는 언덕 아래로 펼쳐진 나만의 작은 마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마다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주황빛 불빛이 마치 생명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 닫힌 창문, 경계심으로 가득한 공간 속에 살던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은 오히려 더 눈부신 풍경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켜며 말했다. 저기 보이죠? 저 불빛들요. 저곳에서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웃고 밥 냄새가 나고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저는 그런 세상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도현은 그녀의 옆에 서서 조용히 손을 감싸 쥐었다. 이제는 가지면 됩니다. 당신도 그 속에 들어가 살면 돼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의 명령도 감시도 두려움도 없는 길이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윤혜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오래도록 떨림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눈빛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새로운 것들을 배워갔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였다.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창문을 열어도 누구도 달려와 질책하지 않는다는 사실.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아도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심지어 아침 햇빛을 맞으며 밖으로 걸어나가는 행동조차도 그녀에게는 하나의 자유의식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창문 앞에서 햇살을 받으며 작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평생 누군가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움직였던 그녀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은 서툴지만 퍽차고도 따뜻한 경험이었다. 도현 역시 보호시설에서 심리상담과 신원보호 절차를 밟으며 차츰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교육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만 살 필요는 없어요. 그 말에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그가 지켜온 것은 명령이었고 체제였고 조직이었다. 하지만 윤혜를 만나고 난 뒤 그가 지키고 싶은 것은 단 하나, 한 사람의 삶이었다. 며칠 뒤 보호시설에서 진행된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서 소박한 반전이 있었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냐하면 윤혜가 살던 곳에서는 가사 노동조차도 일반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삶이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먹고 싶어요. 그 말에 강당하는 조용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 중 몇 명은 살짝 웃으며 박수를 쳤고 도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당신답게 살아가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차 일상에 녹아들었다. 밖으로 나가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느끼기도 했다. 어느 날 조용한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며 윤혜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긴 숨 쉴 수 있는 곳이네요. 도연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숨 쉬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고요. 윤혜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나 의무감이 없었다. 단지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 씨는 제 인생을 처음으로 바꿔준 사람이에요. 이제는 저도 도연 씨 인생에 힘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이 잠시 떨렸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가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벚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다. 윤혜는 그 꽃잎을 손바닥에 받아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도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이제는 당신의 삶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삶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도망쳤던 두 사람은 이제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윤혜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도연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그 순간 두 사람의 앞에는 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의 햇살이 비추는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